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정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난 24시간 동안의 세계 경제와 증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대장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약세를 나타냈고,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단축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선을 유지하는 등 선방했습니다. 먼저 오늘 한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어땠나요? 오늘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직후 투자자들의 검색 순위를 보면 삼성전자가 7.1%의 검색 비율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10만 50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9%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1,454만 주를 기록했죠. 삼성전자가 10만 원 선을 간신히 유지했네요. 이유가 뭔가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업종 전반의 조정 흐름이 있었고요. 전날 삼성전자가 10만 3,500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10만 500원으로 하락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주가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땠나요? SK하이닉스 역시 하락했습니다. 2.57%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날 3.82%나 급등했던 반동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 주간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와 개인의 강한 매수가 맞부딪히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6.85% 급락했고 네이버도 2.98% 하락했습니다. 반면 일부 로봇주와 방산주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43%, 고영이 21.6% 급등하는 등 테마주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물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둘째, 인공지능 거품론이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반도체주에 낙관적인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최근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4만 원, SK하이닉스는 80만 원으로 올렸죠. 디램 공급 부족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고 내년에도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공급 부족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4분기 디램 수요가 공급의 3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심각한 수급 불균형으로 규정했는데요. HBM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전환하면서 범용 디램 생산이 제한된 점이 공급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1분기 범용 디램 영업 이익률이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오전 9시 30분에 개장해서 오후 1시에 조기 마감하는 단축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추수감사절에는 완전 휴장이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최대 소비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소매업계가 1년 중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기간입니다. 단축 거래 중에는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선물 시장은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일시적인 기술 장애가 있었지만 빠르게 복구됐고요. 나스닥 선물이 0.18%, 다우 선물과 S&P 500 선물이 각각 0.11%, 0.1%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상당히 강한 한 주였습니다. 수요일 마감 기준으로 다우는 주간 2% 이상, S&P 500은 3%, 나스닥은 4%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말 이후 가장 좋은 주간 성적이죠.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수요일 장 마감 지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수요일 미국 증시는 4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314.67포인트, 0.67% 상승한 47,427.1위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69% 오른 6,812.61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는 0.82% 상승하며 23,214.69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11월 전체로는 여전히 부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강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11월 한 달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S&P 500과 다우는 소폭 하락하며 6개월 연속 상승이 끊길 위기고 나스닥은 약 2% 하락하며 7개월 상승 기록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들의 조정이 주된 원인이었죠.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전망은 어떤가요? 전미소매협회는 올해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닷새 동안 약 1억 8,690만 명이 쇼핑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이 기간 매출이 7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요. 특히 올해는 연말 쇼핑 매출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비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 셧다운 여파로 각종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데이터가 미국 경제 건강도를 가늠하는 더욱 중요한 지표가 됐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어땠나요?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선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시적으로 9만 1,000달러 아래로 밀렸지만 빠르게 회복했고요. 전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현재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비트코인은 지난주 8만 500달러까지 급락한 후 급적인 반등을 보여 9만 2,000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10월 중순 사상 최고가인 12만 6,000달러에서 35%나 하락했다가 7일 만에 14% 이상 반등한 거죠. 현재는 9만 1,000달러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현재 비트코인은 9만 3,000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100일 이동평균선과 일치하는 중요한 저항선인데요. 만약 9만 3,000달러를 돌파하고 유지한다면 심리적 목표인 10만 달러를 향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돌파에 실패하면 재차 조정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나 투자 심리는 어떤가요? 흥미롭게도 가격은 회복했지만 거래량은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미결제 약정은 증가하고 있는데 롱숏 비율은 하락하고 있어서 트레이더들이 여전히 신중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정서 지수도 18로 여전히 극도의 공포 영역에 머물러 있고요. 이번 주말 이후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다음 주는 12월 첫째 주로 본격적인 연말 랠리 시즌에 진입합니다. 월요일인 12월 1일은 사이버 먼데이로 온라인 쇼핑 특수가 이어질 것이고요. 주요 경제 지표로는 12월 첫째 주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건설 지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은요? 12월 둘째 주에 마벨 테크놀로지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셋째 주에는 달러트리, 메이시스, 세일즈포스, 스노우플레이크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옵니다. 특히 소매 기업들의 실적이 연말 쇼핑 시즌의 소비 심리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연준회의겠죠? 정확합니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가장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현재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를 80% 이상의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연준 2인자인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12월 금리 인하 여지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일부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도 나오고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한국 증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반도체 대장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날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내년 코스피 추정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1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는 기대해도 될까요?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산타 랠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주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소 완화됐고요. 12월부터 외국인 수급 개선과 환율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업황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해야 할 섹터는 어디인가요? 여전히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오늘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인공지능 수요 증가라는 구조적 강점이 유효합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금융주, 그리고 방산과 로봇 같은 테마주도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조언해 주신다면요? 현재 시장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갑작스러운 조정이 올 수 있으니 과도한 레버리지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12월 연준 회의 결과에 따라 시장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으니 적절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일정을 정리해 주시죠. 12월 1일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로 미국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 내내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연준 회의입니다. 이 회의 결과가 연말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이런 일정들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요약하자면 한국 증시는 반도체 대장주 하락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단축 거래를 진행하며 이번 주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선을 지키고 있다는 거네요. 12월 연준 회의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대비하되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라는 큰 흐름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연말 시즌인 만큼 신중하면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내일도 자정 경제 브리핑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브레인 튜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정 경제 브리핑, 내일도 검증된 데이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